600명 넘게 숨졌습니다. 7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어마어마한 피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을까요?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이유 짐작하십니까? 전쟁? 홍수? 건물이 무너져서요.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지진 같아요. 자연재해? 경제 손실? 7만 명 이상이 죽을 정도면은 감을 잡지 못하는 시민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아, 진짜요?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 정답은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 무더위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와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니 걱정입니다. 대체 군인들은 이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그리고 또 전장에선 어땠을까요? 무더위와 군인의 상관관계, 히든 스토리에 담았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이것으로 좌우됩니다. 병력의 규모. 그리고 적군보다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가졌는지. 부하들을 통솔하는 지휘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의 영역이라 여겨지는 날씨입니다. 실제로 유비가 이끄는 총나라의 8만 대군이 6만 대군이었던 손권의 오나라에 참패한 이유도 13세기 최강군 몽골이 무려 3차례나 패배했은 맛을 보며 베트남을 끝내 점령하지 못한 이유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롬멜 장군의 전차 군단이 전투에서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게 된 것도 바로 무더위 때문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씨를 그리고 또한 이 수분량은 성인 남자의 기준으로 약 한 40리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단 몇 시간만으로도 체액이 다량 손실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땀이 많이 나니 체수분과 혈장량이 감소하고 체순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체온이 올라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리적 부담을 안고 싸워야 하는 전장에선 무더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2세기) 말 이슬람에게 빼앗긴 티베리아스 지역을 되찾기 위해 십자군은 원정길에 오릅니다. 성지 탈환을 위한 대규모 군사원정, 병력 집결지인 아크네에는 보병 2만 명, 기사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속전속결로 이슬람군을 격퇴하고 티베리아스를 되찾고 싶었던 십자군. 이때 예루살렘의 왕기들 리진양이 결단을 내립니다. 30km라면 진군의 무리가 없는 거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조차 오지 않는 건조한 사막에 무더위라는 복병은 점차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날씨를 예상하지 못한 사슬 갑옷과 무거운 장비들은 십자군의 몸과 발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들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탈수 상태에 빠진 십자군은 활기를 잃으며 진군 속도가 느려졌고 티베리아스를 향한 원정길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의 왕 살라딘은 십자군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고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전술을 펼칩니다. 불을 이용해 십자군의 진군을 저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정오에 이슬람의 공격이 시작됐고 살라딘은 계속해서 더위를 이용한 전술을 펼쳤습니다. 살라딘의 전술은 적중했습니다. 더위는
십자군에게 살인적인 열기가 됐습니다. 그들에겐 승리보다 더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이는 무질서한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십자군은 전쟁에서 패하며 원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승패를 가른 것은 군사력도 기동력도 아닌 바로 무더위였습니다. (18세기) 프랑스는 러시아 정복에 나섰습니다. 한두 번의 전투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던 나폴레옹. 병력과 지휘관의 능력까지 월등했던 나폴레옹군. 싸움은 쉽게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세 승전보를 울릴 것이라 생각한 나폴레옹군은 14일치의 식량만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무더위라는 큰 변수가 있었으니 38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에 나폴레옹군은 어느덧 지쳐갔고 식수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력은 순식간에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위가 가신 뒤 갑작스레 찾아온 혹한과 함께 러시아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폴레옹군. 결국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러시아 원정은 나폴레옹을 몰락의 길로 이끈 전초가 됐습니다. 최고의 전쟁 영웅을 무너뜨린 건 적군의 강력한 화력도 뛰어난 전술도 아닌 무더위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전쟁, 1950년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최후의 저지선이었습니다. 물밀듯 내려오는 적군.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했던 건 무더위였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교전이 잠시 멈춘 적막한 순간에도 부패한 시체 소리가 전장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심했던 갈증. 물 먹어. 정말 오줌 나면 오줌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 목말라서. 그래도 뭐 없어 물이. 어쩌 진대신 파가지고 거기 물 나오고 그거 먹어 그냥. 산골짜기니까. 그리고 물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이 산이 있으면 산 골짜기니 다 있잖아요. 계곡 있잖아요. 계곡이 물이 흐르지. 그런 물을 받아 먹는데 그 물이 깨끗할 리가 없지. 위에서 시체가 다 썩었으니까. 또랑물을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니까 설사도 하고 뭐 이 위장병이랑 다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낯선 환경에 투입된 미군에게 당혹스러울 정도로 한국의 8월 무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열기에 일사병으로 쓰러져가는 군인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계속 싸우기 위해서는 더위를 극복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시작된 식수 공급 작전. 물을 자루와 드럼통에 담아 투하했지만 담는 도구의 파손으로 안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시도 끝에 탄생한 것이 얼음을 공급하자는 것. 유동적이지 않으니 투하 정확도도 높아지고 깨져도 주워서 사용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보급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쏟아진 수많은 얼음들은
병사들의 갈증과 열기를 식혀주었고 무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패전의 위기까지 몰아붙인 무서운 적, 무더위였습니다. 이처럼 전장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인은 한여름에도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위로 인한 비전투력 손실을 위해 다양한 상황 속 실전 훈련을 실시해 철저하게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떠한 기상 조건 하에서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기상 조건 하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날씨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면 무더위 또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